아,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레스 3.0 수학학원의 고1 1학기 시험 성공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맡게 된 김현이라고 합니다.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성공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신 시험 준비의 주안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신 숙지, 내용 숙지가 잘 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안점이었어요. 그래서 최소 반복이 4회, 5회 이상의 반복이 되었는가, 또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수업과 강의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범위를 공부했는가. 이 제대로 된 범위라는 건 단순히 선생님 이번 시험 범위가 뭐 방정식까지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실제로 나오는 유형인지, 그리고 학교별로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난이도랑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그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최근에 그 트렌드랑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별 문제의 경향성과 전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앙고나 아니면 뭐 영덕여고, 돌마고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과거 모의고사 형태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1학기 시험을 봤을 때도, 중간고사를 봤을 때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기말고사 이번에도 준비할 때 이제 학교에서들 부교재 또는 프린트들을 나눠주는데요. 부교재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을 먼저 하고 학교 프린트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게 일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29번이나 30번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최근 돌마고도, 원래 돌마고는 이제 프린트 같은 게 없었는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마고에서도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분위기를 따르는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 자료였는데, 수업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정리한 수업 자료예요. 근데 수업 자료에서 이 문제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같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딱 이 문제를 했는데 돌마고 킬러 문제로 딱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숫자도 안 바뀌고.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문제가 학교 시험에 킬러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속으로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난이도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시간을 분배를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만들었는데, 이 학생은 시간이 20분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문제를 찾고 하는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수업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수업 자료예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그 수업 제목 여기 뭐 수업 교재, 명경지수 수업 12월 모의고사 기출 정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랑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제 중앙고 프린트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먼저 하고 프린트를 나중에 받았는데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제 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변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쓰긴 하는데
쓰긴 하는데 그 앞에 말했던 학교들보다는 이제 분당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학교 시험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쓸 수는 없고 학교에서 그래서 일부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학교 프린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문제들을 모아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을 찍어서 그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영상을 찍어서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조금 봤고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준비랑 이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문제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원래 다 아시고 계시죠. 시중 문제집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아이들 항상 풀리고 있고 이제 단연간의 분당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각 학교의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 고등 모의고사 기출 문제 분석으로 이제 새로 나오는 신유형들을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도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에 이제 그래도 몇 년치는 조금 풀려서 아이들이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랑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번 이제 매년 보면 프린트가 매년 어떤 학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를 아주 뭐 전년도 아니면 뭐 몇 개월 전 거를 이제 끌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항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수업 전후에는 뭐 개인 진도 시간에는 단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험 때는 주간 테스트 그리고 강의 수업 때는 저희가 또 따로 미니 테스트라고 저희 반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 이제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처음 가서 첫 시험을 볼 때 보니까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거를 처음이니까 당연히 적응이 안 돼서 또는 긴장을 해서 못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보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그래도 그런 실수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테스트들도 항상 시행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하고 오답 정리. 저희 강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미니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면 그 미니 테스트를 질문을 받아요. 바로.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 그 질문들을 먼저 다 같이 풀어주고 다시 수업을 진행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시예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전날 전 수업 시간에 봤던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걸 이용해서 그 강의 수업 전에 이렇게 미니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면 바로 이제 수업 때 풀어주는 방향으로 교차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별 필요한 유형은 따로 맞춤 자료로 배포, 안 풀리는 문제 유형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 저희가 그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건 다 같이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학생이 한 유형을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선생님 이 유형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 지운 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내신 뭐 내분 외분 문제 해서 이름 이렇게 해갖고 따로 유형별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배포 학생들한테 필요한 유형들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아진 걸 하나 풀면 이 유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정말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지금까지 했던 이런 장치적인 것들 어떤 도구적인 것들 말고도 사실 개별 질문과 관리 저희가 원래는 자기주도 학원이고 개별에 대해서 맞춤해서 신경을 쓰는 학원이니까요. 자기주도 수업을 통해서 개별 진도와 질문을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강제 자습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아서 이제 더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6월 한 달간이라고 했지만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했죠. 그쵸? 아직 안 끝나서 사실 지난주도 했는데, 그래서 6월 한 달간 일요일 공부도 사실 저희가 다 불러서, 아이들이 근데 참석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따로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긴장감을 좀 유지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은 카톡 등을 통해 최대한 해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카톡을 다 오픈을 해갖고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늦게 보낸 애들은 새벽에도 보내요. 공부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보내놓고 제가 그때 뭐 깨어 있으면 바로 풀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날 풀어줄 때도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개별 질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희 수업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이제 필요한 자료나 질문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시험이 긴장감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보니까 지우개도 안 갖고 갔다고, 필기구도 준비 안 됐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때는 수학을 A를 받는 등급이 그래도 한 40%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40%라고 생각하면 학교에 오면은 1등급이 4%거든요. 그게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줄이려면 아무래도 학교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잘하는 학교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자체가 아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을 때 분단고는 평균이 40대인데, 분단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진고, 중간고도 거의, 중간고 뭐 60, 언저리, 뭐 대진고도 네, 높지 않았죠. 50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뭐 아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체 모의고사를 또 보면은 거의 또 수학 같은 걸 보면 1,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학교 내신을 받아도 전체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처지는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가 학군지다 보니까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특징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뭐 시험을 뭐 내신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죠. 저희는 뭐 최대한 준비를 항상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못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 가는 게 저희 이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매스 3.0 학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번 방학 때는 이제 고1 상대로 이제 수학하 내신 대비 특강을 또 다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별 중요 내용, 시험의 최다 빈도, 출제 개념을 선별을 해서 일단 수학하를 한 번 이상은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22일 날 개강을 해서 월수금 저녁 수업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전에는 기존하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또는 자습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도 있고 이제 개별 진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 진도 수업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처음인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학과가 아주 처음인 학생들은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맞춤 수업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학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발표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혹시 질문을 해주셔도 네, 뭐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지금 1학년 두 분이셔서 원래 1학년 것만 발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제 2학년 거 할 때
그 입시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만 설명을 좀 추가로 한번 더 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대략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혹시 뭐 위에 1학년 위에 자녀를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고1 정도 학부형님이시라서 대략 어떤 게 있는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여기 뭐 크게 보면 4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입시가 그 종류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입시 설명회 가면 엄청 막 표 같은 거 그리고 학교별로 다 다르고 막 복잡한 맞아요. 복잡한 건 맞는데 결국 내한테 필요한 거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정확하게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3학년 가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틀은 4개밖에 없는데 사실 4개 중에서도 교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분당 지역 경우에 교과로 지원해서 붙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지방대를 갈 거면 가능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만한 대학, 보내고 싶은 대학을 교과로 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는 거의 생각을 안 하시면 되고 이제 종합이랑 논술이랑 특기자 3개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시에서는 논술도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예전에는 분당에서 워낙 많이 갔어요. 꽤 많이 준비했고 지금도 3학년들이 준비하는데 이게 수학이 이과 계열에는 선택 과목제가 생기면서 좀 약간 상황이 달라졌고 문과 계열은 여전히 많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쓰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글쓰기라서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고 그럼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특기자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똑같이 말하는데 특기자로 넣으면 참 잘 붙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저거는 그냥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어학 특기자, 수학학 특기자 그런 거 잘하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대학이 예를 들어 특목고 아이들을 100% 뽑지가 않아요. 전형이 있어도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나 뭐 특목고가 됐건 어느 정도 비율 개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기자라 생각하는 것도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으로 넣는 것보다 내신에서 이득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보통 1등급 정도, 한 등급 정도가 낮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개만, 수시에서는 3개, 종합, 논술, 특기자 이런 게 있다.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시는 뭐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수능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고민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수능 점수로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실 종합의 원래 생겨난 목적이 생기부가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교과 활동이든 비교과 활동이든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학생들을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많이 바뀌었죠. 이제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제한이 엄청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근거가 거의 없어요. 뭐 이제 독서도 제목밖에 거의 못 쓰고 뭐 세특 정도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영향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잘 쓰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이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학교 아이들은 특별히 쓸 게 있어요. 딱 보면 티가 나지만 보통 일반고 아이들은 쓸 게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근에 한 3년, 2년, 작년 점점 더 내신이 중요하네요. 거의 내신으로 커트가 거의 된다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나중에 수시에서 종합으로 넣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넣어도 어차피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쓰라는 소리를 잘 안 하게 돼요.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내신이 비슷하면 생기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내신이 좀 낮아도 생기부로서 커버가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내신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좋으면 좀 더 영향이 있는 약간 종합 전형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내신이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 전형이 등급 컷이 있는 전형이 있고 등급 컷이 없는 전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전형들이 있어요. 등급이 맞아야지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등급 컷을 위해서라도 나 내신만 챙겨서 잘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떨어질 수가 있죠. 수능 점수가 안 나오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고민해봐야 잘 모르실 거고 3학년이 돼서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고민할 때 내 선택지가 넓으려면 내신을 잘 받아놓고 수능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급 컷이 있는 전형을 지원하면. 또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종합에. 면접이 있는 전형은
이과 계열, 문과 계열 거의 다 뭐 면접이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한데 이과 계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문과 계열은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 내지는 작성.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제는 거의 대면으로 할 것 같아서 대면이면 거의 대부분 면접을 가면 질문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답하고 서로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 대비도 나중에 만약에 자기 내신 성적이 좋아서 종합을 넣었는데 나는 면접이 있는 전형을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면접 대비도 해야 돼요. 왜냐면 보통 면접 대비 있는 전형은 등급 컷이 없어요. 등급 컷이 있는 전형은 면접이 없고요. 면접 대비가 있는 건 보통 등급 컷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야 되게끔 보통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그래서 내가 수능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신이 좋아요. 그러면 면접 대비가 있는 전형을 아마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나 학과에 맞는 면접 대비를 아마 하시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머릿속에 결론은 일단 내신 잘 준비하자. 그리고 나중에 나이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면접 대비가 있는 걸 넣을 것인가 아니면 수능 등급 컷을 넣을 것인가 있는 걸 넣을 것인가 요것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논술은 뭐 사실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이 들어가긴 하지만 논술 성적이 절대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과로 말씀드리면 보통 논술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최소 2문제는 나오거든요. 수학이 2문제 나오면 그게 딸린 문제, 소문제가 3개, 4개씩 있어요. 그 소문제 하나를 푸는 게 3년간 내신보다 더 중요해요. 3년 동안 내신이 제가 학교 꼴등이었어요. 근데 나랑 이제 경쟁하는 애가는 1등급이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꼴등이잖아요. 9등급 뭐 이런 거 맞춰서 갔는데 소문제 한 1등급 9등급 차이가 좀 나니까 소문제 2개, 한 소문제가 8개가 있는데 2문제를 내가 맞추고 애가 못 맞췄어요. 그럼 맞춘 애가 붙어요. 내신 꼴등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신이 기본 점수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논술 성적 60%, 내신 성적 40% 이렇게 돼 있어도 그 40%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가지고 하는 기본 점수가 너무 한 35%가 기본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꼴등이라도 가질 수 있는 점수인 거죠. 그래서 점수차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성적이 절대적이고 문과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건 이제 제가 뭐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그 판단해 주시는 교수분들이 글 써놓은 거에 대한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점수 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이 물론 들어가지만 논술 성적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논술 있는 학교들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등급 컷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종합을 못 쓰는 학생들이 수시에 쓸 게 없잖아요. 그럼 수시 카드를 6장을 다 버릴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분당 애들이 당연히 6논술을 썼어요. 뭐 문과든 이과든. 왜냐하면 종합을 못 넣는데 수시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6논술을 썼는데 이제 등급 컷이 있다 보니까 쓰고도 논술장에 못 가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을 치면 경쟁률이 엄청나거든요. 뭐 많은 학교는 뭐 200대 1, 막 300대 1 이래요. 하지만 현장에 논술 시험장에 가잖아요. 문과든 이과든 보통 예전에 한 꽤 오래 전에는 30%도 안 왔어요. 등급을 못 맞추니까. 수능 등급이 워낙 빡빡해서 어차피 시험장 가서 시험 쳐봐야 수능 때문에 붙지를 못해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가서 30% 정도도 안 됐었고 최근에 한 4, 5년, 3, 4년 사이에는 등급 컷이 엄청 완화됐어요. 진짜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등급을 맞추고 있어요 애들이. 뭐 영어 절대평가 도입된 뒤로는 더 심하죠. 보통 2개만 맞춰도 갈 수 있는 학교들도 생겨가지고 특정 과목을 자기가 잘하고 하나를 못한다. 그럼 내가 잘하는 과목으로 등급을 맞춰서 논술 시험장 가는 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통 뭐 예를 들어 뭐 100명 정도가 지원했다. 그럼 실제로 논술장에 가는 애들은 한 40명,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친 그날 알죠. 자기 등급 대략 사이즈가 나오니까 가봐야 안 되겠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애들이거나 잘 친 애들이거나 이런 애들 가게 돼서 어쨌든 등급 컷을 맞추면 매우 유리하다. 논술전에 일단 반 정도는 덜어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근데 이과 계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 제약이 있어요. 수능이 이제 수학이 또 선택 과목으로 바뀜으로써 예를 들어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웬만한 학교들이 미적분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에 적혀 있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에서 낸다. 그러면 이제 확통도 나올 수 있고 기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가서 기하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논술 점수가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6장이 있는데 내신이 조금 애매해서 종합을 못 넣어요. 논술을 쓰려고 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전과목을 낸대. 나는 미적을 선택했어.
그럼 기하랑 확통은 나는 아예 모르는데 가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안 쓰던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6장 뭐 문서비 몇만 원 아까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쓰고 등급컷만 맞추면 가서 시험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하가 나온다고 아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나온다가 아니거든요.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기하를 나온다 해놓고 뭐 한 20년간 한 번도 출제 안 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미리 생각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카드가 있으면 쓰는 게 맞는 거고 가서 내가 공부한 만큼 다 쓰고 나와서 그 다음을 봐. 왜냐하면 저랑 경쟁하는 애들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문과 계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종합으로서 내가 어디 쓸지를 정하고 카드가 남으면 내가 논술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그냥 쓰고 그냥 가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 괜찮아서 종합을 썼다. 근데 6장에서 카드가 남는다. 그럼 남는 건 당연히 논술을 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내신의 상대적 요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연대 종합을 쓰려면 2점 초반이어야 된다. 2.1이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 하면 특기자 넣는 애들은 3점대도 많아요. 4점대도 심지어 있어요. 그리고 붙어요. 근데 이걸 보통 잘 모르세요, 다들. 그러니까 특기자로 넣는 아이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내신 성적 당연히 보죠.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가서 특기자는 거의 대부분이 면접이 다 있어요. 거의 전부 다 면접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랑 면접이 있으면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1차 통과할 정도의 내신 성적만 되면은 2차는 어차피 거의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너무 바뀌어서 전형이 알아봐야 돼요. 3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특기자 전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체크해야 되고 있다. 그러면 전형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종합도 쏘고 뭐 논술도 써보려고 했는데 카드가 또 남는다. 안 쓸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고 같은 애들은 특기자를 잘 안 쓰긴 하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특기자 당연히 학교에서 알아봐 줄 거라서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장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뭐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1%로 있으면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미리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기자의 장점은 거의 대부분 등급 컷 제한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면접만 그러니까 1차에서 서류 통과하고 2차에서 면접만 잘 보면 붙어요. 3년 내내 내신도 1차 통과할 정도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면접만 잘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뭐 이과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의제고애들이 다 이걸로 갔어요. 걔들 수능 공부 안 했거든요. 전부 다 이걸로 다 붙어서 갔고 뭐 외고도 마찬가지고 특기자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많이 줄었죠. 엄청 많이 학교에서 많이 줄여서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긴 했는데 나중에 일반고가 됐건 특목고가 됐건 카드가 남아 있다면 쓰는 거 무조건 고려해 보는 게 좋고 생각보다 분당에서 많이 붙어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정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야 될 건 뭐 수능 점수밖에 없죠. 그냥 무조건 수능 점수예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수능 점수 잘 따면 무조건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딴 거 거의 이 내신이 반영이 돼요. 학교마다 내신이 0%인데도 있고 5%인데 있고 10%인데도 있는데 아까 논술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기본 점수. 수능 90에 내신이 뭐 10%다. 그럼 내신 10%에 기본 점수가 거의 90, 95% 받고 시작을 해요.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수능을 잘 치면 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많잖아요. 국어도 선택해야 되고 수학도 선택해야 되고 탐구도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되면 엄청 고민하실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고민하시고 애들도 고민하고 탐구를 뭘 할지에 대해서 보통 수학은 거의 정해져요. 거의 정해지고 국어도 뭐 애들이 고민하는 애들 간혹 봤는데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거의 정해지는데 탐구는 애들이 생각보다 고민을 조금 하는데 근데 전년도에 표준 점수가 어느 과목이 높았어. 그래서 이거 해야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냥 자기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잘 딸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과든 문과든 선택 과목 할 때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생각 이상으로. 내가 예를 들어 화학이 좋아요. 근데 화학을 하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하지만 나는 화학이 좋으니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 나는 사문이 너무 좋아. 근데 사문하면은 무조건 100점 받아야 다 50점 다 맞아야 돼요. 진짜 힘들거든요. 1등급 받는 게. 하나라도 실수하면 틀려서. 근데 좋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 때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싸우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생각은 당연히 점수 딸 수 있는 걸 원하고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에서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선택하고 나면 바꾸는 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 바꿔도 잘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케이스가 일부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웬만하면 미리 정해서 그대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과목별 가중치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의 가중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에 따라 좀 다르고 학교별로 좀 다른데 신기하게도 문과 계열학과도 수학의 가중치를 두는 학교가 엄청 많아요. 보통 한 50%. 그래서 동점이에요. 나랑 경쟁자가 동점인데 나는 수학이 뭐 80점이고 경쟁자는 70점인데 총점이 똑같아요. 그럼 80점인 애는 한 과 정도? 같은 내 안에서 과 하나 정도는 올렸어도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50%의 가중치가 생각보다 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학교의 가중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입시 넣을 때 원서 넣을 때 고려 대상이 충분히 되고 보통 보시면 배치표 보면 점수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중치까지 고려를 해서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말씀해도 이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 나중에 정시 넣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수능을 예를 들어 뭐 영어 빼고 300점 만점에 290점을 받았어요. 원점수가. 근데 그 성적표 받으면 원점수가 안 나와요. 다 표준 점수로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럼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됐어요. 근데 대학에 넣을 때는 그 점수가 아니에요. 대학마다 또 변하네요. 모든 대학 다 달라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대학마다 가중치 두고 과목별로 퍼센트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제 공부할 필요 없죠. 대학마다 매일 발표하는 거 알아서 계산해줘요. 엑셀표가 나와요. 거기에 넣으면 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환산 점수 기준으로 대학은 뽑기 때문에 내가 받은 수능 점수가 다가 아니라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좀 뭐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때 걔는 이제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물리 2를 선택해서 시험을 쳤는데 원점수로는 서울대를 붙고도 남는 점수였어요. 원점수로는. 근데 가중치에 그리고 서울대 그때 서울대 환산 점수를 바꾸니까 물2가 그때 걔가 물2를 조금 못 쳐가지고 물2가 쉬웠는데 못 치는 바람에 환산 점수를 하니까 합격 점수가 안 된 거죠. 원점수는 충분한데.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긴 했거든요. 뭐 그래서 내가 300점 만점에 난 290점을 넣었으니까 무조건 여기야 라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에 따른 환산 점수를 나중에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이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 수학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한 애들은 87, 이 1컷, 순서대로 1컷, 2컷, 3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83, 기하는 85, 여기가 1컷이었거든요. 수능에서 요 점수가 원점수로 나오면 이게 1등 컷에 걸린 점수인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엄청 낮아요. 선택 과목제로 들어오고 나서 점수대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컷 점수대가. 그 이유는 이제 수능이 출제하는 방식이 좀 선택 과목도 있긴 하지만 이제 킬러를 좀 약화하고 준 킬러를 세게 내면서 애들이 좀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시간 내에 빡빡하게 풀어야 돼서 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수능은 좀 덜 차이가 났어요. 이게 이전에 작년에 9월이나 6월은 차이가 더 심했거든요. 확통이랑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한 6점 정도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적에서 한 개 반 틀려도 확통 다 맞은 데랑 점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그나마 수능은 좀 줄었고 기하도 많이 줄어서 이게 참 조정을 잘 하더라고요. 뭐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맞춰서 내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수능에서 수학 점수는 최소 뭐 확통 선택한 애들은 80 후반대 이상은 받아야 1등급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모의고사도 비슷해요. 지난 6월, 어제 7월은 제가 아직 어제 쳐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6월 같은 경우도 확통 컷이 88, 87, 89 그 정도 선에서 걸렸거든요. 미적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도 거의 80에서 85 사이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1컷이. 그 정도면 4점짜리 한 4개 틀리면 1등급, 그렇죠. 4개 틀리면 1컷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기하는 거의 선택자가 잘 없긴 한데 그것도 비슷하게 이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 했는데 제가 설명회를 여기 분당에서 예전부터 하면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내신해야지. 내신으로 얘는 못 가요, 대학을.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근데도 내신해야지. 3학년 때까지 그냥 내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선택은 육론술과 수능이에요. 내신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물론 내신을 뭐든 기록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표는 대학을 좀 가는 거잖아요. 당장의 목표는. 그러면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입시랑 그러니까 공부만 어떻게든 공부만 잘해서 성적만 나오면 무조건 입시는 될 거야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 그때 당시에도 현재 내 아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일 유리한 게 뭔지에 대한 판단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 어찌어찌 나중에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입시가 좀 바뀌어가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 공감을 좀 해주시고 있고 최근에는 더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항상 똑같이 말하지만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일단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아까 입시들 봤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요. 수시에서도 종합도 갈 수 있고 논술도 해볼 수 있고 특기자도 넣어볼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수능 열심히 해서 정시로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내신이 좋으면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무조건 내신에 열심히 올인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보면 대충 가늠이 돼요. 우리 애가 2학년 1학기에 예를 들어 수학이 3등급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학년 2학기에부터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겠죠. 그 아이가 열심히 했다면. 그렇죠? 물론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머님들도 그쯤 되면 3위니까 2만 나와도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또 공부를 안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애에 대해서 뭐 수학이 됐건 국어가 됐건 내신이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럼 나는 내신으로 밀고 나가서 끝까지 종합으로 도전해 볼 건가? 아니면 내신의 힘을 조금 빼면서 수능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될 건가? 그럼 나는 논술을 또 준비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2학년 여름 정도 되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여름에 입시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애매한 애들이 많아요. 성적이 애매한 걸 내신이 애매한 거죠. 이게 포기 버리기도 아깝고 계속 하기도 아깝고 그러면 일단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형들은 애매하면 해요. 안 하는 학부형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거의 대부분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죠. 2학년 2학기와 3학년 때는 더 열심히 해서 내신을 올려보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상승세를 만들면 생기부도 좋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만약에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확실하게 선택하면 돼요. 나는 내신을 버리겠다. 수능과 논술 뭐 이렇게. 근데 그래도 못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나와요. 예를 들어. 근데도 3학년 때까지 내신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해도 괜찮아요. 내신을.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수능이랑 연결돼요.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1학년 때부터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해도 되는데 국어랑 영어는 애들이 괴리감이 엄청 커져요. 수능 공부하는 거랑 내신 공부하는 게 차이가 좀 커서. 그래서 2학년 여름 때까지 내신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서 계속 할 건지 아닐 건지를 종류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확실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중요도를 잘 설정해야 돼요. 뭐 내신을 계속 하겠다 그럼 당연히 내신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고 수능을 하겠다 그러다고 해서 갑자기 수능학원을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거기 맞춰서 내가 어떤 단계로 공부할 건가 그 와중에 논술을 그럼 어떻게 끼워 넣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못하겠다 결정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못하겠으면 내신은 챙기는 게 맞아서 내신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는 뭐 방법은 정해져 있죠. 내신이랑 생기부 기재에 집중 당연히 해야 되고 논술 선택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논술학원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학은 최대한 진도를 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면 되고 3학년 1학기 이후는 당연히 수능에 집중해야 되겠죠. 1학기 내신까지 끝났으니까 간혹 2학기 내신을 챙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재수를 하면 필요해요. 3학년 2학기 내신이. 근데 재수를 안 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제출은 3학년 1학기까지예요. 대학의 제출은. 근데 재수를 하면 2학기까지 제출이에요. 그래서 재수를 할 게 아니면 2학기 내신 챙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능에 집중하는 게 모든 전형에 있어서 등급과도 없는 전형을 빼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시는 2학년 때 만약에 결정하시면 이제 장기 플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내가 진도를 빼서 어떻게 나갈 건가 거의 대부분 애들이 아마 이렇게 결정하면 수학이 제일 걸려 하더라고요. 선택 과목은 뭘 할 거가 에서부터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장기 플랜을 잘 짜야 되고 선택 과목을 한번 결정하면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바꾸어도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과 계열은 문과 계열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이 확통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택 과목을 하고 첫 회를 치렀잖아요. 입시가. 혹시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죠. 이과에 문과에 대한 침공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서울대 인문계열에 합격한 아이들의 다수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에서 20% 사이가 이과 애들이었어요. 미적 선택한 애들이 표점을 딱 봤더니 확통한 애들보다 좋은 거죠. 점수가. 넣어보는 거죠. 붙은 거죠. 심지어 이과 기준으로는 건대를 가는데 문과로 넣었더니 서울대를 붙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 이제 점수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계열로 공부한 애들이 나 뭐 이과에만 갈 거야라고 집착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꽤 많고 엄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과를 공부해 뭐 이런 애들 꽤 많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입시를 넣을 때. 그리고 붙을 것 같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미적분을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수능에서 내가 미적분을 선택해야지 점수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애들이 꽤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제 뭐 다수는 아니지만 문이과가 섞여 있는 혼합된 형태가 막 나오기는 해서 선택 과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만 고민이 잘 안 될 때는 일단 이과 계열은 미적분, 문과 계열은 특별한 자기가 수학적 욕심이 없으면 확통을 하는 게 맞고 그 뒤는 필요하면 바꿀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게 좋다. 그리고 당연히 내신은 최소한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은 수능 공부하면 내신도 어느 정도 챙겨져요. 2학기도 마찬가지고 2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 3학년 1학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타과목이 문제인데 제가 애들을 그동안 봐오니까 내신을 버려도 예를 들어 내 내신 3등급이 국어가 3등급이 나왔는데 내신을 준비 안 했잖아요. 근데도 갑자기 9등급 8등급 되진 않아요. 떨어져 봐야 한 4등급? 뭐 5등급 이런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시를 생각하면 3이나 5나 큰 차이가 사실은 없어. 3학년 1학기에 시험 하나가 3이냐 5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등급으로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유지하거나 한 등급 정도 떨어지긴 해서 내신은 그냥 자기가 정시를 선택한다면 최소한만 챙기고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수능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통과목은 22문제고 74점이고요. 수학 1, 2, 그럼 2학년 과목이에요. 2학년 과목에서 다 나오고 2학년 때 그래서 수학은 내신을 엄청 집중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도 아니까. 그래서 모의고사형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게 수능으로 봐도 좋아서 내신에 무조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학 1, 2는 2학년 때 얼마나 잘 해놨냐에 따라서 3학년 때 가서 공부할 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뭐 무슨 내가 입시를 선택했어도 2학년 때, 20대 때 무조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맞고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 거의 대부분 복습을 하게 돼 있어요. 1월 2학년 공통과목 한 거를 겨울방학 때 공통과목 공부하면서 선택과목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복습은 필수예요. 우리 애는 이제 내신이 잘 나와가지고 2학년 때 과목 잘할 것 같아 라고 했다가 2학년 때 딴 거에 집중해야지 라고 했다가 이제 3월 달에 시험 치면 우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복습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잘하는 애들도 2학년 1년 내내 했잖아요. 수학 1, 2를. 근데 3학년 가서 또 1년 내내 하는 거거든요. 수능 준비하면 공통과목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 2학년 겨울에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신했다고 안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선택 과목은 8개 나오고요. 26점이고 3개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적어놓은 비율은 이번에 이제 그 첫 시험을 쳤을 때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이죠. 1등급 안에 포함된 비율이 확통 선택자 6% 있고요. 미적 선택자 90%고 기하 선택자가 4% 있었어요. 1등급 전국의 4% 내에서 각 선택 과목자들이 포함된 퍼센트죠. 미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신이 좋은 애들은 3학년 내신을 챙기고 3학년 내신에 미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과 애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신이 좋은 애들이 당연히 열심히 하는 애들일 거니까 시험도 보통 잘 쳐요. 모의고사를.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선택 비율이 높고 확통 선택자는 그렇죠. 밀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기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점수를 많이 못 따게 되는 거죠. 그 4% 안에 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확통 선택자들 자기들끼리 경쟁하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얘들이 여기로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지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까지 나온다라고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네요. 현실적으로 이러네요. 이게 같이 시험을 치지 않았던 시절에서 같이 시험을 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도 계속 비슷할 거예요. 이게 올해 6월 거거든요. 자, 다음 2학년 겨울은 철저한 학습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선택 과목이 보통 내신 준비하면 2학년 겨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3학년 내신이라서 확통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기하도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죠. 2학년 때 치는 학교가 있고 3학년 때 치는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은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고 혹시 내신을 안 챙기는 진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 내신 안 선택했으면 수능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겨울에 2학년 겨울에는 철저한 학습을 아까 말한 공통과목 복습이랑 선택과목 병행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 변경은 당연히 신중히 해야 되겠죠. 다음 요거는 이제 그 2학년 애들 대상으로 사실 제가 준비한 거라서 요거 뒤는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까 시간이 좀 남아서 입시를 말하려고 했는데 좀 빠르게 말했는데 시간이 좀 계속 가버렸네요. 일단 요까지 설명을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뭐 각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도 되니까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가 네.